또 하나의 엇갈린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인사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6분부로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서 공식 임기도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어제 본회의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총 투표수 179표 중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이 173표, 반대, 무효 각각 3표씩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에 불참을 했고 앞서 예상대로 이제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김민석 신임 총리의 인준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일단 역시 취임 일성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로서 곁에서 그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죠. 그렇죠. 일단은 뭐 야당까지 나와서 같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초대 총리다 보니까 내각을 또 추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를 가장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도 당연히 경제 민생 이걸 가장 강조했다. 그리고 아마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 또 강훈식 비서실장처럼 살이 많이 빠지실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뛸 것 같고요. 예. 경제 문제가 지금 뭐 소비 쿠폰 문제라든가 또 코스피 5천 그리고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정말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무래도 그 경제라든가 민생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좀 해서 민생 경제를 좀 살리는데 네.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임명식이 열리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뭐 현충원 참배부터 공식 일정이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제 또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서 반대 집회를 펼치고 있는 농민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에선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변으로 와서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박수치고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반대로 장 외에서는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탄 목소리가 꽤나 높았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것을 무작정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넘어선 이 사실상 사법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은 사퇴하라!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도 꽤 높았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이렇게 꽤나 극렬한데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인준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협치면에 있어서 앞으로의 국정이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쭉 있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밖에서 장외투쟁할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반대 의견도 좀 펼치고 표로서 뭔가 좀 결기를 보여줬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뭐 그것은 고려할 만한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야당이 이렇게 끝까지 반대를 한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 스폰서 정치를 해왔다는 그리고 아빠 찬스 썼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납득을 못 하셨어요. 그것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예. 어떤 설명도 충분치 않았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총리도 네. 본인 거 표결하는데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셀카 찍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그런 마음으로 첫 장면을 보여줬다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그런 그 인상을 주거든요. 저런 장면들이. 그래서 여전히 독주가 계속될 것이 아닌가. 대통령 특활비 같은 것도 쓸데없는 돈이다라고 전임 그 대통령권은 다 그 전액 삭감했었는데 또 어제는 특활비 다시 부활해야 예. 된다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협치는 상법 개정안 합의 예. 통과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건 사실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장면들이 되풀이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여야 협치 법안 1호로 어제 상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죠. 뭐 이탈표가 다수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통과가 됐는데 가장 관심이 갔던 큰 두 가지 안, 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여기에 대한 좀 시선 이런 것들이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여야 협치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당 의원들이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단 뭐 상법 개정안 부분은 굉장히 야당이 잘하셨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야 협치를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이 자신의 주장들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일단 당내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을 위해서 또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윤석열 정부를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였거든요. 이것이 선행되어야지만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견제했을 때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개혁하지도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좀 개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한 김민석 후보에게 자꾸 사퇴하라 그러는데 저는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게 주진우 의원의 재산 70억과 20세 아들의 재산 7억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만큼 상대방의 도덕성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자신도 도덕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을 두루 살피셔서 네. 야당이 여당이 협조하고 여당도 야당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협치가 조금씩 서로 간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내 개혁의 필요성을 또 외부에서 주셔서 잠시 후에 다음 주제에서 공의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 좀 마무리하자면 나경원 의원이 앞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계속해서 촉구하면서 농성을 해왔는데 일단 인준이 되면서 농성 중단을 했습니다. 다만 전장을 좀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방탄에 대한 사법개혁 투쟁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언급했었는데 앞으로의 이제 야당의 대여 투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좀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저희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 그 손봐야 된다는 그런 그 기업들의 우려도 일정 부분 여당이 경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양국관리법 같은 것도 좀 대화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는 이제 높이 평가하고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예. 방송 3법 같은 그런 악법들 이것을 그냥 강행하겠다. 지금까지 보여줘 왔던 것처럼 경제 위기를 폭정 세력이 만들었다라고 김민석 총리가 일성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모든 경제 살리기 법안들 국회에서 다 막아서 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것이 불과 2년 전, 3년 전의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당이 먼저 반복해서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야당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네.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처리가 예고된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여야의 협치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